네,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 입문 5주차 세 번째 마지막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 그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 계산, 그래서 표준화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확률 계산을 하는 걸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또한 표본 평균의 분포를 통해서 그것이 평균 뮤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서 그것 또한 표준화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역시 확률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 CLT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표본 평균의 분포는 표본 크기가 적정 수준 크기가 되면 정규 분포로 근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여러분들에게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그것을 이어서 정규 분포를 마무리하고요. 그 이외에 몇 가지 분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겠습니다. 먼저 이항분포의 정규 근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항분포는 여러분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p 가로 열고 n이 시행수죠. p가 성공 확률입니다. 그걸 따를 때 n이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항분포 확률을 직접 계산하고 또 책에 뒤에 있는 이항분포 표를 위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n이 클 경우는 굉장히 확률 계산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주사위를 1000번 던졌다. 1000번 던졌다. 그럴 때 1의 눈금이 나온 횟수가 100번 이하일 확률. 그러면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bn이 1000이잖아요. n이 1000이고 p가 6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100번 이하일 확률은 0번부터 100번까지니까 1000C0 6분의 1의 0승 6분의 5의 1000승 더하기 1000C1 6분의 1의 1승 6분의 5의 999승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맨 마지막에 1000C100 6분의 1의 100승 6분의 5의 900승 이렇게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6분의 5의 900승이니 뭐 이런 것들은 너무 그 간단치가 않은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규 분포로 근사해서 n이 클 경우에는 보다도 쉽게 근사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항분포에서 n이 커지면 이항분포는 그 우측 그림에도 여러분들 나와 있지만 정규 분포로 이렇게 근사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항분포는 여러분들 n이 큰 경우 이항분포의 평균이 뭐죠? np입니다. 분산은 1-p잖아요. 그래서 n이 클 경우는 정규 분포 n 가르고 평균이 np, 분산이 np 1-p에 가까워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정규화 변화는 확률 변수 x 빼기 평균 np 나누기 루트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거 np 1-p 가로 닫고 q가 1-p를 말합니다. 그것이 정규 분한 변환이 되고요. 이것은 근사적으로 평균형 분산일인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항분포에서 n이 클 경우는 정규 분포로 근사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좀 편리하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항분포라고 하는 것은 이산형 확률 분포잖아요. 이산형. 정규 분포는 연속형 확률 분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산형에서 연속형으로 갈 때는 연속화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성 수정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데요. 거기 보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 np를 따를 때 확률 p 성공 횟수가 k개가 나올 확률이에요. k가 만약에 3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3 빼기 0.5보다 크고 x가 3 플러스 0.5라니까 2.5보다 크고 x가 3.5보다 작은 건 3밖에 없죠. 네. 그렇게 우리가 연속화 시켜서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예를 보면요. x가 이항분포 10이고 시행수가 10이고 성공 확률이 0.5 그럴 때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면 4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럴 땐 x의 4에서 플러스 0.5를 더해주면 4.5보다 작은 거는 성공 횟수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와 같잖아요. 4, 3, 2, 1, 0 이러니까요. 그럴 경우 p 제시라는 건 자기값 4.5 빼기 평균 5 나누기 분산이 어떻게 돼요? n 10 곱하기 p 0.5 곱하기 1-p 0.5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2.5가 되잖아요. 그래서 루트 2.5가 된 겁니다. 평균은 np 10 곱하기 0.5 하니까 5가 된 거예요. 그래서 p는 zet은 마이너스 0.3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표에서 찾아보면 0.3745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x가 이항분포 시행수가 20입니다. n이 20인 경우에요. n이 20에 불과합니다. 성공 확률이 p가 0.7입니다. 이걸 이항분포로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요. 성공 횟수가 10보다 크거나 같고 16보다 작거나 같고는 16보다 작거나 같고 해서 p가 x가 9보다 작거나 같고를 빼면은 10부터 16의 성공 횟수가 나오잖아요. 그걸 이항분포 표로 계산해 보면 0.876이 나옵니다. 표에서 찾아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정규분포로 근사하게 되면요. 평균 MP는 20 곱하기 0.7 MP니까 14고요. 분산은 MP 1-P니까 20 곱하기 0.7 곱하기 0.4 4.2가 됩니다. 그래서 1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6보다 작거나 같다를 자 연속성 수정을 합니다. 10에서 0.5를 빼고요. 16에서 0.5를 더하면 9.5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6.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성공 횟수가 10번, 11번, 12, 13, 14, 15, 16이 다 들어가죠. 자, 그것을 이제 정규화 변환을 합니다. 자기값 9.5 빼기 평균이 얼마예요? 14 나누기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거 표준편차 4.2에 루트를 씌우면 되죠. 우측도 16.5에서 평균 14를 빼고요. 표준편차 루트 4.2로 나누면요. 바로 p가 마이너스 2.20에서 z 1.22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마이너스 2.20에서 0까지 표에 그래 나와 있죠. 또 0에서 1.22까지고요. 마이너스 2.20에서 0까지는 양쪽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0에서 2.20까지의 땅덩어리 면적과 같죠. 그렇게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와요? 0.8749가 나옵니다. 즉 이항분포로 정확하게 계산할 경우 0.876이고요.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계산해도 0.8749 거의 같죠. 이만큼 n이 20인 경우에도 이렇게 정규분포로 근사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준화 변환을 통해서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항분포를 n이 클 경우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확률을 구하는 것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고가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그 정규분포에 대해서는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 표본평균분포, 그 다음에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확률 계산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정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분포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줄게요. T분포도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분포입니다. 그 고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고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필명, 그러니까 가짜 가명을 쓴 거죠. 스튜던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셋에 의해서 1908년도 지금부터 112년 전에 제안된 겁니다. 또 실험계 분산 분석의 대가인 그 R.A. 피셔에 의해서 1925년에 수정된 그런 분포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X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표본 평균의 분포에서 모집단의 표준편차 시그마 모수는 원래 모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뮤라든지 시그마 제곱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짐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모를 경우에는 시그마 대신에 뽑은 것의 표준편차 S를 사용하라 이겁니다. 그럴 경우 T분포를 우리가 따르게 되는데요. T분포는 이제 자유도에 의해서 그 모양이 결정이 되는데요. 자유도는 여러분들 원래는 서로 독립적인 항의 개수가 되는 그런 의미를 띠고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을 했더니 10이다. 그러면 합을 한다라는 거죠.
합을 한다는 건 평균을 하는 거잖아요. 3으로 나누면 평균이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x1하고 x2 값을 알면 x3는 자동으로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자유스럽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두 개의 항이 되는 거죠. 두 개. 그래서 자유도는 3 빼기 1, 2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T분포의 자유도는 이제 디폴트 뽑은 것의 평균 x바를 생각을 해서 자유도가 n 빼기 1인 변환식이고요. 그 T식을 보면 뭐죠? x바 마이너스 뮤 똑같죠? 정규화 변환과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대신에 뭐로 바뀌어 있어요? s로 바뀌어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T분포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를 모를 경우에 뽑은 것의 표준 편차 S로 대체하고요. 또한 이건 표본 크기가 작은 소표본에 잘 맞는 그런 분포입니다. 소표본일 때는 정규분포에 의해서 잘 맞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T분포의 보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리고 모수 뮤와 시그마를 알고 있다면 이건 원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수이기 때문에. 근데 표본 평균 x바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면서 x바는 그래서 노말 평균이 뮤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정규화 변환 z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정규화 변환 통해서 표준 정규분포 노말 제로환을 이용해서 표를 이용해서 확률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던 거죠. 그런데 시그마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출발이 된 거죠. 이것을 1908년 고셋 원래 이제 이것을 발표할 때 필명 스튜던트라고 하는 말을 쓴 건요. 그것은 당시 뒤에 아래 나오네 그때 이야기를 할게요. 이건 정규분포로부터 추출된 표본 평균에 대해서 표본 표준 편차 S를 이용해서 앞의 Z 변환이 아닌 T 같은 변환을 취하면 이럴 경우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고 표본 크기 n에 따라서 분포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고셋이라는 사람이. 이 통계량의 분포는 이후 이제 피셔에 의해서 규명이 되었고요. 이와 같은 분포를 자유도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항이죠. 자유도가 n-1인 스튜던트의 T분포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스튜던트의 T분포라고 스튜던트의 T자 스튜던트의 맨 끝 글자 T를 따서 이제 T분포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영국의 이제 양조 전문가 고셋은 통계학 분야에서의 자기 이름보다는 필명 스튜던트로 통한다. 원래 옥스퍼드 대학 되게 유명한 대학입니다. 화학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고셋은 졸업한 다음에 여러분들 그 맥주 중에 기네스 맥주라는 거 여러분들 알죠? 지금도 기네스 맥주 여러분들 많이 팔잖아요. 그런 기네스 맥주를 만드는 그런 양조 회사에서 일했는데 그 당시에 양조 제조 기술이라는 게 지금으로 보면은 반도체 기술과 같은 아주 고부가 가치의 테크닉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회사에서는 지금도 여러분들 반도체 회사라든지 이러 보면은 자사의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 양조 계통회사에서는 자기 회사의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굉장히 염려해서 회사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논문이라든지 글을 발표하는 것을 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도 학생이라고 하는 가명을 써서 이것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의 1908년 논문은 당시에는 학계에 그렇게 큰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당시에 대단한 이제 통계학자입니다. R.A. 피셔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재평가되면서 드디어 진가를 인정받게 된. 그래서 피셔는 바로 이 논문, 고셋의 이 논문의 가치를 스몰 샘플, 표본이 크기가 크지 않을 때 표본이 충분히 크면은 정규분포로 근사된다는 걸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소표본일 때 적용되는 최초의 이론이라는 관점에서 찾았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는 T분포를 적용하는 게 디폴트 자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뒷페이지로 가볼게요. 아래 그림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T가 자유도가 5인 게 하나 그려져 있고요.
또 하나는 자유도가 10인 T분포가 그려져 있고요. 정규분포 그림이 빨간 거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도라고 하는 건 n-1이잖아요. 그러니까 n이 커지면 점점 더 어디로 정규분포로 이제 근사하게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정규분포와 마찬가지로 평균을 근점으로 양쪽이 대칭, 쌍둥이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중심에서 멀어진 꼬리 부분에 갔을 때 정규분포보다는 더 두꺼운 그런 형태의 분포라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분포는 특징이 정규분포보다 더 넓게, 더 두툼하게 꼬리 쪽이 더 평평하게 자료가 분산돼서 포진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띈다. 이런 거고요. 정규분포와 똑같이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 쌍둥이고요. 종 모양을 띠고 있어서 정규분포와 굉장히 형태가 유사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유도의 크기에 따라서 그런 분포 형태가 달라진다는 걸 아래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표본 크기가 n이 커질수록 분포가 중심 부근에서 점점 더 뾰족해지고 표본의 크기가 보통 30 이상이 되면 정규 분포와 거의 같아진다. 그래서 T분포에 보면은 자유도에 보면은요 29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은 무한대 이렇게 표에 나와 있는 게 표본의 크기가 30일 때는 정규 분포가 거의 같다고 봐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면 됩니다. T분포는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배우는가 그러면 여러분들 모집단이 하나인 경우에 있어서 평균에 대한 검정을 하죠. 그럴 때 이제 소표본 또 시그마가 모를 때 시그마가 모수를 모르는 게 기본이니까 그럴 때 평균 검정에도 이용되고요. 두 독립 이표본 모집단 간에 있어서 평균치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이럴 때 여러분들 독립 이표본 T 검정했죠. 또 자료를 짝으로 대응해서 짝으로 페어하게 짝을 자료를 얻은 경우 그런 짝내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해서 대응 T 검정, 페어드 T 테스트 이런 데도 이용을 여러분들 했고요. 또 회귀 분석에서 회귀 계수의 유의성 검정 그럴 때도 여러분들 그 T 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했었죠.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상관 분석의 상관 계수의 유의성 검정을 할 때도 T 검정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가리킬 때 다시 이것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거니까 T 분포는 이런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일단은 기억해 두는 것 그 정도로 여러분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많이 보게 되는 분포가 카이 제곱 분포라는 거죠. 기호로 카이의 그 지수승 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카이 제곱 그러니까 제곱 형태의 분포구나 해서 원래 카이 제곱 분포는 여러분들 제곱해서 계산한 게 무엇이 있었죠? 분산이 있었습니다. 표본 분산. 그래서 바로 이런 표본 분산 S제곱과 관련된 분포다 라고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면 되고요. 확률 변수가 Z 안에서 ZK가 있어요. Z는 표준화 변환입니다. 평균이형 분산이 1인 거죠. 그래서 각각 표준 정규 분포 노말 제로환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독립일 때 표준 정규 분포 노말 제로환을 제곱하면요. 그게 카이 제곱 분포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를 제곱한 것이 뭐다? 카이 제곱 분포다. 그런 것들을 제곱한 게 Z1 제곱, Z2 제곱에서 ZK 제곱 몇 개가 있어요? K개가 있으니까 이럴 때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고 자유도가 K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카이 제곱 분포는 바로 분산과 관련되는 분포인데요. 그래서 분산을 통계적으로 추론할 때 카이 제곱 분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뭐예요? n-1의 s제곱이죠. n-1의 s제곱을 시그마 제곱으로 나눈 것. 이것이 이제 분산과 관련되는 분포잖아요. 그런 것들이 카이 제곱 분포 자유도 n-1을 따른다. 이렇고요.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측으로 꼬리가 좀 이렇게 길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 제곱 분포는 어디에 주로 이용을 하느냐 그러면은 분산과 관련되는 통계적 추론에 이용한다. 또 두 모집단의 비율이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이제 Z 검정을 정규 분포를 이용한 Z 검정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제곱하면 카이제곱 검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젯을 제곱한 것, 표준정규분포를 제곱한 게 카이제곱 검정입니다. 그래서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가로가 뭐 성별, 세로가 뭐 입후보자, 이런 식으로 가로와 세로를 표로 교차해 놓은 것, 그런 걸 교차표라고 하잖아요. 교차표 분석에 있어서 가로와 세로 그런 것들이 이제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다양한 교차표 분석에 굉장히 널리 이용하고요. 여러분들 교재의 마지막 범주형 자료 분석에서 이 카이제곱 분포의 활용을 여러분들 충분히 보게 될 겁니다. 그때 다시 여러분들에게 카이제곱 분포를 다시 알려줄 거니까 카이제곱 분포는 일단 뭐다? 표준정규 분포를 제곱해서 만든 분포이고 표본 분산과 관련되는 분포다. 그리고 굉장히 분산과 관련되는 추론이라든지 교차표 분석에 널리 이용된다.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F 분포가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F 분포. 그래서 F 분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식을 한번 중간에 보세요. 카이 제곱 분포 나누기 V1. 그 다음에 분모를 보면요. 카이 제곱 분포 나누기 V2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카이 제곱 분포 나누기 카이 제곱 분포입니다. 카이 제곱 분포는 분산과 관련되는 분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의 비,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한가, 뭐 이럴 때도 여러분들 이용하고요. 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쭉 배워나가게 됐지만 이제 분산 분석이라든지 회귀 분석이라는 것 1학년 때도 한번 여러분들 경험을 했습니다. 응용통계학 개론에서. 그럴 때 우리가 분산 분석 표 이런 걸 만들어 봤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F 검정이라고 하는 통계량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산 분석이나 회귀 분석에도 널리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면 좋고요. 그래서 확률 변수가 카이1 제곱과 카이2 제곱이 각각 자유도가 V1, V2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고 서로 분모 분자가 서로 독립일 때 통계량 F 통계량은 바로 자유도, 분자의 자유도가 먼저 옵니다. V1, 분모의 자유도가 나중에 옵니다. 인 F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여러분들이 분산 분석이나 또는 회귀 분석을 다룰 때 F 분포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이러한 F 분포라고 하는 것은 카이 제곱 분포 나누기 카이 제곱 분포 형태로 F 분포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분모 분자의 자유도가 두 개가 존재한다. 그런 것들이 통계 분포표 뒤에 보면은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들 정규 분포를 중심한 정리에 이어서 이항 분포에서 정규 분포로 근사해서 확률 계산하는 거와 그 다음에 정규 분포와 유사하게 생겼지만 소표본, 표본 사이즈가 작을 때 또 시그마를 모를 때 S로 대체해서 T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T 분포, 또 표준 정규 분포를 제곱한 카이 제곱 분포, 또 카이 제곱 분포의 비율 형태인 F 분포, 이런 연속형 확률 분포들이 앞으로 데이터 분석에 굉장히 폭넓게 활용될 테니 여러분들은 정규 분포, T 분포, 카이 제곱 분포, F 분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 이 3장을 5주차 수업을 여러분들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산형 확률 분포와 또 연속형 확률 분포 네 가지 했잖아요. 이런 분포들을 세스를 활용해서는 어떻게 확률 계산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은 이제 6주차 때 여러분들에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 이제 통계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루게 되는 이제 추정과 검증이라고 하는 통계적인 추론의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